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구와 세종 집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끊긴 지 오래고 미분양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구 세종발 부동산 하락세는 활활 타오르던 부산과 대전, 광주 집값을 꺾어 놓았고 서울, 경기로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로 보아서 추석을 변곡점으로 대구 세종발 집값 하락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대구 세종 매일 1억씩 빠진다. 서울, 부산, 대전 거래 뚝 멈췄다. 주로 지방이 지금 심각하고 지방발 심각한 이 심각성이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꽁꽁 얼어붙었죠. 여기는 활활 타오르죠.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아파트 값이 이제 한순간에 꽁꽁 얼어붙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 세종발 전국 집값 하락 시작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볼까요? 대구는 미분양, 세종은 하락, 집값 하락 전조 등 뉴스웨이. 대구 세종발 전국 집값 하향세 보니까 먼저 대구부터 볼까요? 대구 미분양 하락세. 7월 미분양이 1148가구로 12%나 증가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꽤 됐잖아요. 미분양 된 지가. 공급과잉 아마 이 역할이 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는 1292건, 고작 1292건, 72%나 전달에 비해서 감소, 엄청나게 감소했죠.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금액도 77%나 금액으로 따지면 감소된 거예요. 이게 시세가 보통 요즘 0.3, 0.2 이렇게 뛰는데 0.03 이건 사실상 하락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0.03 이렇게 간 적이 없거든요. 자, 세종 하락 거래량 2020년 전국 1위의 거품을 자랑하죠. 거의 그때 50%에 육박하는 상승률. 자, 현재 7주 연속 무려 7주 연속 0.41%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좀 축소되는가 싶더니 다시 확대됐죠. 거래량 2020년 7월 8,588 정말 엄청난 거래네요. 이 조그마한 세종이 8,500. 그런데 현재는 601건, 무려 90% 이상이나 축소됐어요. 거래량이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30평대 기준 2에서 3억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 거래량 하향세, 이제 이 두 곳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17곳 지자체가 있죠. 여기에서 14곳이 지금 매물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0.75%에서 6.4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고 거래는 더 줄었고 매물은 늘어났다. 다음의 순서는 금매가 늘어나는 거고 집값이 하락하는 순이잖아요. 자, 거래 7월 대비 45%나 급감했습니다. 매물은 느는데 전달 대비 45% 급감. 주간 시세를 봤더니 KB리브원, 한국감정원, 이제 한국부동산원이죠. 부동산 114 이 세 곳 모두 하향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부동산 폭락, 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중국 부동산이 왜 중국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자, 우리나라 집값이 거품으로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자, 2016년, 17년 이때 중국 집값 계속 뛰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우리나라 집값 폭등하고 맞물려요. 그리고 중국이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2위로 집값이 뛴 거예요. 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품으로 폭등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지금 집값이 정부에서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공산당에서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고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변곡점에 맞은 기분이잖아요. 중국이 붕괴되면은 같이 뛰었기 때문에 같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부동산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체제가 달라요. 거기는 뭐 이제 헝다라고 해서 개발업체가 있거든요. 자, 중국 부동산 GDP 대비 세계 최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세계 사실상 1등, 2등. GDP 무시하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는데 GDP를 갖다가 감안하면은 집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중국과 한국 부동산은 거품 시기가 비슷했어요. 상승폭도 비슷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바로 직결적으로 한국 부동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는요,
주택 하락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헝다가 사실상 위기에 지금 봉착됐어요. 현금은 악화되고 있고 신용등급이 지금 강등되고 주가도 추락하고 유동성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부채가 무려 천문학적인 3천억 달러 디폴트 위기죠. 만약 여기가 디폴트가 생기게 되면 부동산, 금융은 연쇄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도 현재까지는 지방정부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부동산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아직까지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7월 주택 판매 실적을 봤더니 6월보다 무려 40.6%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감소. 거래량, 가격을 봤더니 거래량은 역시 급감하고 있고 가격 하락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지방정부 아파트 가격 하락. 오히려 지방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떨어지니까 하락 제한령 해가지고 이 폭락을 방지하겠다고 하락 제한령을 지금 내세운 상황이에요. 근데 중앙정부는 부동산으로 경제 부양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 떨어지든 말든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한번 좀 지켜봐야겠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 2, 3년 내 전국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얼마나 떨어질까? 지금 15년 만에 등장한 상투 경고 더 중앙입니다. 강남 압구정동 최근에 많이 뛰었죠. 거의 60% 폭락했다가 320% 폭등했다가 2025년에 23억까지 60% 폭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분당 순회동 파크뷰 48평 2007년 14억 이게 6억까지 60% 폭락했다가 2021년 20억 무려 320%를 폭등했죠. 그런데 2025년에는 또 9억으로 60% 정도 폭락할 것으로 예상. 대전 서구 둔산 크로바 47평 2007년 8억 2013년은 5억 35% 폭락을 했는데 2021년 16억 무려 320% 폭등. 자, 2025년에 다시 7억으로 60% 폭락. 자, 이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해부더 제니스 여기 49평이 7억이 5.5억으로 23% 하락했는데 2021년 18억 320% 폭등. 하락하게 되면 다음에 60%. 상승했을 때 퍼센트와 하락했을 때 퍼센트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기만 그러겠어요? 부산의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막 16, 17억, 18억 막 그러는데 걔 볼 것도 없이 뭐 7억, 6억으로 추락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더 센 하락기가 온다. 지방 아파트 특히 대폭락 조심하세요. 이제 많이 뛴 것만 하는 거예요. 안 뛴 것들은 그렇게 안 떨어져요. 자, 더 센 하락기. 이런 아파트 가졌다면 특히 조심하세요. 먼지주택에서도 아예 지적을 하죠. 먼저 지방 아파트 대구, 부산, 대전, 충청, 광주, 호남, 영남, 강원 어디 할 것도 없어요. 자, 인구가 급감하고 산업체는 감소하고 1인 가구는 증가하는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이 여기서부터 털어내요. 누가 수도권 거 팔겠어요. 지방부터 팔지. 지방광역시를 먼저 매도한다. 하락장에는 그래서 대폭락할 확률이 크다.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최근에 호가는 급락 중입니다. 매물은 적체. 요즘 최근에 하향세라서 계약도 취소한답니다. 매수자 실종 상태. 아직 부산은 뜨거워요. 그런데 부산을 제외한 웬만한 곳들은 이미 꺾인 것 같아, 크게. 자, 주택 공급 증가, 빈집도 증가. 결국 집값은 큰 추락을 할 것이다. 이걸 좀 더 정리하면 지방부동산 위기, 날개 없는 추락. 이 말이 맞아요. 뭐 받쳐주는 세력이 있지 않은데 받쳐주는 세력이 없으니까 날개 없는 추락입니다. 지방부동산 위기, 거품이 이제 엄청나게 폭등하고 인구는 급감하고 매물은 쌓이는데 받쳐줄 수가 없고 매물뿐만 아니라 공급도 많아요. 자, 먼저 급폭등.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은 최고치예요. 다 15억, 20억 넘는 것들 많잖아요, 지방. 그런 거 조심하세요. 하락장에 대폭락 후에 회복도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미분양 아파트 빈집이 아마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과 2019년 약 2년도 안 됐어요. 그때 부산, 그 다음에 울산, 경상도 이런 데 한번 봐보세요. 집값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 부울경 쪽이 특히 엄청나게 추락을 했죠. 100주 이상 하락. 자, 그 다음에 인구 급감, 인구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 이것 때문에도 추락을 한 거예요. 인구가 안 늘어난다. 그리고 기업체가 수도권과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눈에 보여요. 출산율 또 급감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또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던 게 수도권이 워낙 뛰니까 지방까지 이제 뛰어가지고 원전까지 가는 신세가 됐죠. 자, 이제 매물 급증, 다주택 등 지방 우선 매도를 한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공급이 넘쳐나고 지방은 이제 매수 회피할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거래량은 심각해서 5년, 6년, 7년 동안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매물 폭탄. 지방은 장기적으로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비싼 아파트. 같은 15억짜리라도 수도권을 잡아야지, 서울을 잡아야지, 지방을 잡는 것은 투자 목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위험하다. 자, 이제 서울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이 50% 이상. 이건 하락거래 비중이 왜 중요하냐면 신고가 말은 찍는다지만 신고가 찍고 계속 가격이 내려간 가격들이 거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봤더니 30에서 65%까지 하락거래였는데 지금 9월달 보니까 50%로 하락거래가 더 늘어났어요. 데일리 안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더 가팔라진 거래 절벽. 서울 아파트 8월 매매 절반 뚝. 지금 2,000건대예요. 8월. 지금 2020년 회색, 2021년 검정색. 작년하고 비교해봤더니 5월은 비슷했는데 6월 엄청나게 줄었죠. 7월 엄청나게 줄었죠. 자, 8월도 줄었고 9월 여기 보세요. 9월은 지금 현재 아직 9월은 지나가 봐야 하지만 얘는 8월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대구 볼까요? 아파트가 14개월 만에 하락. 집값 조정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대구 아파트값 상승률. 이건 이제 통계 조사마다 상승이다 하락이다 말은 많은데 일단 한국부동산원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자, 0.34, 0.4 그렇죠. 0.34 올라가야 지금 이게 수도권이 현재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그런데 0.24, 0.11, 0.03 무섭죠. 사실상 이건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쟁지였던 대구가 미분양도 1,000건이 넘었고 집값 조정받나. 실질적으로 대구 미분양 추이 줄어든 듯 하다가 4월, 5월, 6월, 지금 9월달이 제일 높아요. 대구 준공업 미분양 추이. 준공업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어요. 악성 미분양이죠. 입주를 했는데 미분양이라는 뜻이니까. 자, 이제 세종아파트 월별 거래량 심각합니다. 이때 보니까 8,000건 거래됐어요. 작년 7월달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세종이 전국 1등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죠. 그러다가 확 줄고 최근 여기에요. 자, 600건 거래됐네요. 약 92% 이상의 거래량이 이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는 내려가고 매물도 내려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종시 아파트 집값 지금 7주 연속 하락이잖아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9, 6, 1호 좀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 0.05. 자, 그리고 세종시와 대구시 가격 전망지수와 시세 흐름을 봤더니 자, 세종시 마이너스 쪽, 거의 대구도 마이너스 쪽. 그리고 매매 증감 역시 마이너스 쪽. 자, 이제 대구는 약간 지금 플러스에서 약간 버티고 있지만 사실상 0.03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 전환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 번 말하지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해야 합니다. 부산 아파트값 100주 연속으로 하락했어요. 모든 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추락했죠. 말이 100주지 여러분들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2년 이상. 그리고 100주만 하락한 게 아니에요. 120주 이상 하락했습니다. 거의 3년 이상 빠졌으니까. 여기 보면은 올 들어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 1, 7위가 모두 경남권이라고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부산, 대구, 울산, 경상, 남북도, 창원 이런 쪽이 집값이 뛰다 보니까 그랬어요. 물론 호남 쪽도 지금 많이 빠지고 이제 충청도 쪽도 위험합니다. 자, 중국 부동산 추락. 이미 빚더미, 세계 경제 여기 보시면 이게 0이잖아요. 아까 헝다 자, 부동산 그룹 거기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뛰었다가 2021년 초만 해도 이렇게 뛰었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죠. 그 세계 이게 빚이에요. 부채. 세계 부채가 우리나라만 늘어난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도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GDP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가 요즘 조금 꺾인 상태인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일명 코로나발 금융위기 그럽니다. 코로나발 금융위기와 어떤 특정 국가 금융위기가 있는데 특정 국가는 예전에 뭐 미국이 터지거나 우리나라가 터지거나 어떤 특정 나라가 터지는 건데 그래도 약발이 좀 적은데 코로나발 금융위기는요. 이건 전 세계 단위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라서 거의 제1, 제2 세계 공황에 버금간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아파트 매매 하루에 10여 건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한 거래 절벽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 볼까요? 자, 2020년에 이랬어요. 지금 5월부터 8월까지. 그런데 2021년은 아예 그냥 없네요. 없어요. 자, 여기 4,000건, 8월달 최종 결과는 2,000건대.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별표를 쳐놓아 볼게요. 왜냐면 집값이 이제 본격적 하락세로 접어든다면 이런 모습을 띌 거예요. 자, 서울 집값 상승세 범접거나 하락 전환됐다. 부동산 침체기 오나 결국 침체기는 안 왔습니다. 이게 2020년 1월 달에 이제 흐름이에요. 보시면 가장 이게 보라색 올라갈 때는 이게 강남이 서울보다 좀 더 쪘죠. 내려올 때 보세요. 이제 비싼 아파트가 동남권, 그러니까 강남 4구, 강남 3구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보세요. 이게 0이야. 자, 어때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자, 이때 집값을 잡을 의지만 있었다면 그냥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일부러 띄워놨어요. 띄워놨어. 참. 자, 그 다음에 서울 보세요. 그 다음 빠지는 게 서울이죠. 그 다음 전국적으로 빠지죠. 이제 수도권이 빠진다고 보면 돼. 경기도가 수도권을 보면 그러니까 강남, 서울, 경기, 인천 이 순으로 빠져요. 물론 지방하고 이제 결국 맞물려서 갈 텐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방이 먼저 붕괴되면서 수도권이 이 순서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고 강남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하구나. 미리 알아차려야 돼요. 자, 대구, 세종 매일 1억씩 빠진다. 서울, 부산, 대전도 거래가 뚝 멈췄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난리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 어디가 싼가 하고 맨날 이것만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 이 사람 봐요. 뭘 들여다보나 지금 잡을 게 뭐가 있다고 현명하네요. 딱 이런 사람의 모습이 좋겠네요. 지금 막 이렇게 눈에 불을 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집값이 천정집으로 치솟은 것은 맞지만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이 부동산을 지탱하기 위해서 집값 상승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정점을 지나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